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보윤이고요. 지금 현재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초이 캐피털 러라는 변호사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력 관계에서는 시애틀 유니버시티, 여기 워싱턴에 있는 프라이빗 학교를 나왔고요. 거기에서 제가 MBA하고 또 저희 JD라고 하죠. 로스쿨을 나왔어요. 지금 저희 로펌은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전에는 뭐 부동산 개발, 또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에 대한 일을 좀 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 예전에는 그 1603라는 트레저리 그랜트에서 이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을 때는 많은 한국 기업 또는 다른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뭐 풍력 발전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찾아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당시에 제가 그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또는 듀 딜리전스라고 하죠.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타당성하는 그런 업무를 도와드린 적이 있고요. 그 후로 2012년부터는 이제 저희 로펌이 시작돼서 그때부터는 지금 변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로펌 소개를 해드리려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비즈니스법, 소위 뭐 산업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민법, 세금법, 그리고 IP법이라 그래서 지적 재산, 뭐 특허 관련에 대한 일이나 소송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로펌에는 총 5 변호사님이 업무하고 계시고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무데 카카이라는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IP법을 주로 관할하시고 이전에 저희 로펌 오시기 전에도 이제 큰 로펌에서 뭐 K&L 게이트라든지 도어시에서 많은 경력을 쌓으시고 또 저희 로펌에 조인하셔서 현재로서는 저희 로펌에 이제 IP법을 맡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로리 톤스라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도 이제 패튼 이제 특허법 관해서 일을 저희 로펌에서 업무하고 계시고 그 전에는 이제 로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바이오텍 그쪽 업계에 있는 큰 회사에서 제너럴 카운슬링을 하시다가 저희 로펌에 조인하셔서 이제 특허 받는 일 같은 걸 도와주고 계세요. 세금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릭 last name이신데요. 졸바실리스라고 좀 어려워요. 존 졸바실리스라는 변호사님이 지금 세금법 맡아주시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작게 이민법도 하고 있는데 이민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하는 일이 이제 좀 어려운 이민, 이제 항소를 해야 되는 이민 케이스들을 맡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이 이제 디오라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제 로펌을 봤을 때 우선은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저희 팀은 저희가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만큼 그만큼 이제 열정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 중에 세금법이라든지 IP법이라든지 이민법이라든지 뭐 비즈니스법이라든지 저희가 중요시 조금 전문성 있게 하는 일은 이제 소송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을 주로 하는데요. 저희가 항소도 도와드리고 만약에 한번 패소를 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소송 재판에 가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부분 거의 뭐 90몇 %가 다 재판까지 가지 못하고 합의를 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희한테 오시는 손님들은 이제 의뢰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재판에 가셔야 되는 분들, 끝까지 가셔야 되는 분들, 이제 이제 저희랑 같이 계시는 변호사님은 이제 재판을 전문적으로 업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목적으로 많이 다루시고요. 반면 이제 소송을 전문적으로 많이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뭐 계약을 하시던 아니면은 이민 뭐 제출을 하시던 아니면 세금적으로 뭔가 이제 도와주실 때에도 이제 혹시 문제가 생겼을 그런 리스크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일도 더 강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시애틀에 있는데 시애틀은 아시다시피 뭐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많은 이제 스타트업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그런 분야에서 필요한 게 요즘에는 이제 IP, 뭐 특허법이 될 수 있겠는데 저희는 이제 특허법을 또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이 이제 특허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허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특허를 이제 특허 관할에 이제 register 해서 이제 접수를 해서 그 특허를 가지면 이제 특허를 가진 특허권을 갖는 거에 대해서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발명을 위한 특허를 받으신 후에 이제 특허권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든지 아니면은 또는 뭐 특허 나름대로 뭔가 제조하거나 생산하시는 것까지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특허를 가지신 분들은 특허로 인해서 만드는 발명 외에 또 많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전략이 또 있거든요. 그 일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센싱이라고 저희가 이제 허가를 받는 거죠. 특허를 가지신 분들에게로부터 라이센싱을 따서 또 그 라이센싱이 비즈니스에서는 산업적으로 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특허를 가지신 분은 이제 특허로 인해서 라이센싱을 통해서 다른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뭐 라이센싱 계약이라든지 특허가 라이센싱을 받을 만한 특허인지 이제 타당성 검색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인 자문 및 또 도움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소송에 휘말리셔서 피고이시든 원고이시든 저희 사무실에 오신다면 그거는 꼭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되도록이면 안 오셔야 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분쟁이 나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소송에 가셔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휘말린 소송에 대한 그 토픽이라고 하죠. 소송의 이유, 계약이라면 계약법, 세금을 위해서는 세금, 뭐 이민에 대한 소송이라면 이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변호사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게 상당히 이득이고요. 또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소송까지 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방지하시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면 소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비즈니스법이라면은 계약이 잘못됐다라든지 특허 소송이라면은 특허가 잘못됐다든지 뭔가 근본적인 잘못된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송까지 안 가려면 처음부터 특허를 제대로 잘 발급받으시던지 아니면 이제 계약을 좀 더 꼼꼼히 검토하셔서 소송을 방지하시는 방지 방안을 저희는 건의해드리는 바 있으나 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가셔야 된다면 이제 그 소송에 관련된 사항을 잘 아시는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게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이랑 일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모든 게 다 특허로 보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보신다면 컴퓨터 안에도 특허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으세요? 부품이 몇천 개라면 그 몇천 개 부품이 다 특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제품, 컴퓨터라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 제품 안에 있는 부품 또한 다른 특허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같은 컴퓨터는 생산하지 않나 그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부품 하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을 때 근데 본의치 않게 그 부품이 컴퓨터라든지 뭐 다른 제품화된 부품만 제품화된 특허가 있다면 그 부품을 쓰는데도 라이센싱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용했을 때는 이제 그 부품의 특허를 가지신 분들로부터 이제 소송을 임하게 되는 거죠. 소송을 받게 되시는 거죠. 예. 소송 당한다고 하죠. 소송을 당할 수 있으신 거죠. 이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라기보다 항소 개념이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뭐 보통 뭐 외국 밖에 있으신 분은 대사관에서 뭐 이민 비자를 받으시고 미국 내에 계신 분들은 USCIS라는 이제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시는데 모든 케이스가 다 한 번에 승인되는 케이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안타깝게도 이제 거부된 케이스가 있을 시 비자를 뭐 처음에는 학생 비자로 왔다가 나중에 뭐 영주권으로 변경하시는데 거기서
거부를 당했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항소 개념으로 더 높은 기관한테 제출을 해서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그런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높게 갈까지는 Ninth Circuit Court이라고 이제 주 법원 위에 이제 연방 법원, 항소 법원까지 가서도 이민에 대한 본인의 이민에 대한 케이스를 싸우실 수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케이스라면 저희가 이민 의뢰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보통 남미에서 오실 때 망명을 요구하시는 건 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망명법이 하도 강화됐기 때문에. 근데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도 많으세요. 자기 본 나라에서 본국에서 정말 살 수 없어서 도망 오시는 분들, 이제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그분을 그냥 단순하게 저희는 망명 refugee라고 하죠. asylum 케이스를 해드리는 줄 알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민자 또는 망명하신 분으로서 미국에서 또 오랜 기간을 기다리시면서 사시면서 불이득 보신 일들. 이제 신분이 없다라는 이유, 아니면은 또 소수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 내에서 일을 하시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하신 거를 봤을 때 꼭 법이 의뢰인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 이민 케이스로 받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분하고 연결된 케이스들도 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초기에 받은 케이스라서 그건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은 망명해서 오셨지만 여기 있으시면서 이제 신분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허가증이 나오시기 전까지는 막노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 좀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일을 많이 당하신 거에 봐서 그거는 약간 노동법에도 어기는 일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느끼고 배운 점이 많았고요. 특히 어려웠다라고 하면 의뢰인이 원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을 많이 생각하시고 소위 bottom line이라고 하죠.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지만 소송에 임해야 됐을 때는 본인이 원하시는 걸 다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법적으로는 다 그게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의뢰인하고도 합의를 해야 되는 면이 있고, 또는 어쩔 때는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법을 사용해서 의뢰인이 원하시는 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또 싸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아카데믹이라고 하죠. 저희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판례법을 많이 저희도 공부하고 읽어서 좀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서 케이스를 좀 유리하게 의뢰인들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요구 사항이 많으신 의뢰인들과 업무할 때 그때가 조금 어렵지만도 재밌습니다. 이제 이민사에서 가장 아무래도 힘드신 거는 언어이실 거예요. 이제 영어를 당연히 충분히 잘 하시면 좋겠지만 또 영어를 다 아셔도 이게 법적인 용어나 계약을 봤을 때는 쉽지 않거든요. 미국 사람들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게를 구매하시던지 매각하시던지 아니면 리스를 얻으실 때도 있고, 하물며 이제 직원을 고용할 때에도 안 보이는 계약이 있거든요. 법과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를 무슨 문제가 생긴 후에 오시면 그때 정말 아파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때보다는 미리미리 작은 계약을 하시더라도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차라리 변호사님들한테 조금 돈을 주시더라도 미리 계약 한 건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충분히 인지하시고 아시려고 오시는 게 아마 비용적으로도 더 낮으실 거예요. 소송이 되고 분쟁이 되셔서 저희한테 오면 변호사는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작은 계약 문서라도 꼭 본인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꼭 디테일하게 아시고 하시기를 저희가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노동법이라든지 이제
가게를 한다고 리커 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꼭 변호사를 찾지 않아도 그냥 인터넷으로 Department of Licensing이라든지 아니면 Liquor Board라든지 아니면 LNI 이런 정부 기관을 통해서도 충분히 본인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많은 정보 공부하시고 작은 비즈니스도 어떻게 보면 다 생기잖아요. 저희가 가족들이랑 같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 지식을 규정을 조금 더 공부하시길 저희는 바랍니다. KBS와 유스는 후드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방송국 KBS의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kbs와.com. 수준 높은 콘텐츠로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합니다.